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이 삼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로칼로리 시대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고르기 위해 냉장고를 보면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심지어 에너지 음료까지 모든 것이 제로칼로리입니다. 음료수뿐만이 아닙니다. 젤리, 사탕, 과자 등 간식류도 제로칼로리입니다. 이제는 술, 아이스크림까지 제로칼로리 제품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어쩌다 제로칼로리에 열광하는 나라가 된 걸까요? 제로칼로리 식품은 대체당을 사용해 단맛을 냅니다. 설탕, 꿀, 물엿 등 단맛을 내는 조미료보다 칼로리가 월등히 낮아 제로칼로리 음료는 다이어터들의 마지막 양심이라 불리며 소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로칼로리 음료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2010년 후반입니다.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 등을 이유로 관심도가 올라가며 다양한 제로칼로리 음료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630억 원이었던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 2,780억 원으로 5년 사이 7.8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로칼로리는 식품업계의 흥행 보증 아이템으로 떠올랐는데요. 업계 역시 제로칼로리 제품군을 늘려가며 매출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칼로리 식품은 진짜 0칼로리일까요? 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로식품을 구매한다고 답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로칼로리 식품은 0칼로리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당 함량이 100ml당 0.5g 미만인 경우에는 제로슈거로 100ml당 열량이 4kcal 미만이면 제로칼로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로칼로리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먹었다간 오히려 다이어트 그리고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로소주와 일반 소주의 제품 성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열량과 당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소주의 당류 역시 100ml당 0.12g으로 일반, 제로할 것 없이 모두 제로소주로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열량은 제로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100ml당 2.8에서 13.8% 낮았는데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열량의 차이가 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제로소주는 도수가 조금 낮은 소주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다른 식품보다 열량이 낮으니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체당의 장기 섭취, 과연 건강에 지장이 없을까요?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에 제로 음료를 마시고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대체당 섭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러한 문제로 제로칼로리 음료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복통의 원인은 바로 대체당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 말티톨, 수크랄로스 때문인데요. 이 세 가지 대체당은 포도당을 발효해 만든 당 알코올로 소장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당 알코올은 대장으로 이동해 장내 미생물을 만나 발효되며 메탄가스, 탄산가스 등을 만드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평소 소화기가 예민한 사람은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주원료가 당 알코올일 경우 원재료 표시사항에 당 알코올 종류와 함량을 기재하고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와 같은 안내 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당 알코올이 함유된 제로 음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체당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건강을 생각해 제로 음료를 찾는 만큼 성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섭취 부작용이 가벼운 복통으로만 끝난다면 다행입니다. 최근 인공감미료의 부작용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주 2리터 이상 마실 경우 심방세동에 걸릴 위험이 20%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않고 미세하게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당 섭취와 관련된 연구는 꽤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과잉 섭취, 장기 섭취에 따르는 부작용을 경고하는 결과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대체당으로 사용되는 아스파탐을 바람가는 물질로 분류하면서 대체당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 및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제로슈가의 악영향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로슈가에 대한 공포감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것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설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설탕은 절임식품을 만들 수 있는 또 음식의 감칠맛을 살리는 조미료일 뿐입니다. 제로칼로리 제품에 사용되는 대체당 역시 설탕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섭취하면 좋은 식품, 과하면 부작용을 불러오는 식품일 뿐인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